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UF 실렉시입니다. 자, 이번에 박준영 선수가 이크람 알리스 캐로프랑 붙어가지고 판정패를 했는데요. 제가 라이브로 봤을 때는 막 확실하게 막 누가 이겼다라고. 근데 라이브로 봤을 때는 뭐 이크람이 근데 확실히 좀 3라운드 마지막이 좀 압도적인 레슬링에서 압도적인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판정 아무래도 뭐 알리스 캐로프가 이겼나 싶었는데, 근데 딱 판정을 들었을 때 세 명이 다 30대 27을 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경기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30대 27이 다 나오기는 좀 에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 알리스 캐로프한테 준다고 해도 29대 27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29대 27로 박준영 선수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에서 박준영 선수가 원투를 굉장히 좀 많이 맞췄단 말이죠. 이제 파워 펀치 파워는 확실히 좀 알리스 캐로프가 센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알리스 캐로프가 치는 거는 한 방 한 방이 좀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긴 했으나, 근데 이제 박준영 선수가 원투를 좀 더 많이 맞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1라운드 후반부에 그 이크람이 넘겨가지고 잠시 컨트롤을 했다만 데미지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요즘은 채점 방식이 데미지가 누가 더 많았느냐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라운드에는 유효타도 이제 박주영 선수가 원투를 잘 맞추고 계속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1라운드는 제가 봤을 때 박준영 선수가 아무리 봐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라운드이지 않나 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2라운드는 이제 좀 더 컨트롤을 좀 더 오래 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2라운드에서는 이크람이 1라운드보다 타격을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막 압박하면서 바디에 랩투 꽂고 막 뒷손 꽂고 원투 꽂고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라운드는 뭐 알리스 캐로퍼가 이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2라운드도 박주영 선수가 조금 근소 우위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경우 저는 박주영 선수 1라운드 이기고 2라운드를 뭐 5.1대 4.9 혹은 5.2대 4.8 이런 느낌으로 이겨가지고 2라운드도 이겨서 29대 28로 박주영 선수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다. 근데 3라운드는 이제 박주영 선수가 잘 나가고 있다가 이제 레슬링으로 넘어가가지고 3라운드는 좀 확실하게 컨트롤을 당했단 말이죠. 백도 잡히고 리어네키드 초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리어네키드 초크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그래서 3라운드 막바지에는 이제 좀 몇 분간 좀 확실히 깔려 있었기 때문에 3라운드는 확실히 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1라운드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이긴 것 같고, 2라운드가 뭐 요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요거는 30대 27은 절대 아니다. 요건 좀 판정이 억까 느낌이 있다. 그런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판정단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크람이 탑독이었고 뭔가 좀 더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뭔가 좀 이크람이 잽을 치고 바디에 잽을 치고 막 주먹을 칠 때는 뭔가 좀 이러는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원투 치는 거 의미 없지. 뭐 저게 뭐가 의미 있느냐. 뭐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크람이 뭘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박주영 선수가 뭘 하면 아유 뭐 데미지도 없지 하면서 뭐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 저는 1라운드는 확실히 박주영 선수가 이긴 것 같고요. 2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2라운드도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가 이겼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라운드는 확실히 져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29대 28이 나와야 되는 경기지 이게 30대 27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좀 박주영 선수가 현역 한국 UFC 선수들 중에서는 어쩌면 1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경기 전에는 이제 현역 한국 UFC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미래가 밝은 선수들 탑3를 저는 생각했던 게 1위가 박주영 선수고 2위가 최도호 선수고 3위가 그 고석현 선수라 생각했는데, 뭐 그 이유는 일단 박주영 선수가 일단 경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최도호 선수는 부상 때문에 그 경기 전성기 동안 경기를 좀 오랫동안 못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석현 선수는 이제 컨텐더 시리즈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데뷔전도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근데 두 경기만까지만 보면
그 완벽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를 그렇게 매기게 됐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도 선수는 랭킹에 한번 들었는 사람인데 그 최도 선수를 이제 박주영 선수보다 좀 더 위로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도 선수가 랭킹에 들었던 게 그 랭킹이 조금, 사실상 랭킹이 드는 게 조금 어느 정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랭커를 잡고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최도 선수가 1라운드에 원투로 케어, 1라운드, 2라운드에 다 케어 시키니까 3명을 연속으로. 그래서 이제 핫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랭커를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13위로 올라갔는데 랭커를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핫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핫해서 올라갔다 그까지 오케이인데, 핫해서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랭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이제 다른 랭커랑 붙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컵스한스한테 지고 이제 스티븐스한테 지고 그 이후로 이제 부산에서 지고 이렇게 3연패를 했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최도 선수 물론 잘하는 건 맞지만 랭커급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도 선수가 이제 13위 찍었던 건 맞지만, 근데 그 13위가 사실상 정말 찐 13위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기 횟수도 굉장히 많고 이제 꾸준히 하면서 매 경기마다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박준영 선수가, 저는 이제 한국 현역 UFP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미래가 밝은 그런 선수라고 경기 전에도 생각했고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지면은 제가 항상 이제 팬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너무 승패로만 경기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겨도 상대가 너무 못해서 이기는 경기도 있고, 혹은 이겼는데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겼는 경기가 있고요. 혹은 졌는데 진짜 못해서 진 경기도 있지만 상대가 너무 세서 정말 솔직히 좀 이기기 어려운 경기에서 졌는 경기도 있고, 아니면은 졌지만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다, 이런 경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졌다고 그냥 막 퇴출해라, 딴 데 가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막 무조건 이겼다고 무조건 막 올려치기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행히도 좀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판정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졌어도 29대 28로 근소하게 졌지, 요거는 막 압도적으로 졌는 경기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판정으로 지긴 했지만 좀 더 박주영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했는 경기라 보고요.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레슬링에 쉽게, 아마 알레스케로프가 레슬링을 시도했을 때 뭐 5번 했다고 하면 아마 뭐 5번 다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테디 자체가, 박주영 선수가 이때까지 강력한 그래플러들을 만났을 때, 그레고리 로드리게스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안드레 무니즈 만났을 때도 그렇고, 좀 그래플링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를 만났을 때 항상 특징이 좀 꽤 잘 넘어간다 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꽤 좀 쉽게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따로 있고 스크램블 해서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요게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박주영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강력한 그래플러들이랑 만나봤을 때 얼마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은가, 요걸 봤을 때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막 엄청 좋다 요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박주영 선수가 스크램블 능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크램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테디가 아무리 좋아봤자 한 번 넘어갔을 경우 못 일어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얀님이 그렇거든요. 얀님이 제가 봤을 때 파운드 포 파운드로 따졌을 때 박주영 선수보다 테디만 놓고 보면 박주영 선수보다 얀님이 테디는 좀 더 좋다 보거든요. 근데 얀님이 문제가 뭐냐, 테디 자체만 보면 막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데 깔렸다 하면 그냥 바닥에 등을 대고 풀가드 상태에서 잘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테디가 아무리 좋아도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한 번 넘어갔을 경우 못 일어나니까. 근데 박주영 선수는 이번에 매번 넘어갔을 때마다 3라운드도 못 일어났지만 그전 1, 2라운드는 매번 넘어갈 때마다 스크램블 해가지고 잘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주영 선수가 물론 테디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봤을 때, 특히 졌을 때 딱 보이거든요. 다시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해도 못 이길 것 같은지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요 경기는 전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29대 28로 이겼을 수도 있는 경기라 생각하는데, 다시 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100%. 바로 리매치가 잡힌다. 뭐 리매치 안 잡히겠지만, 근데 바로 가정을 해서 바로 리매치가 잡힌다. 저는 박준영 선수가 배당률도 좀 더 갭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레슬링으로 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스크램블 능력이 엄청 좋은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펀치력 자체만 보면 알리스 캐로프가 훨씬 좀 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복싱 싸움에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박주영 선수가 이긴 것 같고요. 체력에서도 확실히 박주영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였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하면 이길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들은 보면은 졌는 사람이 이긴 사람을 아무리 다시 해도 못 이길 것 같다, 이런 경기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박준영과 알리스 캐로프는 박주영 선수가 이번에 판정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했을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인 것 같고요. 그런 비슷한 경기가 저는 포이리아랑 할로웨이 3차전이, 저는 그 경기는 포이리아가 막 실력에서 막 벽을 느끼고 진 경기라 보이진 않고요. 저는 그 경기는 포이리아 할로웨이에서 포이리아가 졌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할로웨이 스피닝 백킥에 너무 말려버렸다. 포이리가 당연히 스피닝 백킥을 예상을 하고 왔을 겁니다. 할로웨이가 그 게이츠전에서 스피닝 백킥으로 재미를 봤으니까 포이리가 그 예상은 했을 텐데, 근데 할로웨이가 포이리에 전에서 3차전에서 스피닝 백킥을 진짜 엄청 많이 찼거든요. 근데 그건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포이리가 경기를 하는 와중에는 그 스피닝 백킥에 본인이 경기하는 와중에는 맞춰가지고 경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는 딱 느꼈던 게, 요거는 포이리아가 좀 뭐 4차전 안 하겠지만 4차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포이리가 스피닝 백킥을 좀만 더 대비를 해온다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박주영 선수 이크람도 박주영 선수가 뭐 몇 가지 부분만 좀 더 보완해 오면은 충분히가 뭡니까? 무조건 이기는 경기다. 자, 박주영 선수가 벌써 UFC 13전입니다. 예, 박주영 선수가 UFC 데뷔전 했는 게 막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거든요. 뭐 5년 이상은 된 것 같다만 막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벌써 13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박주영 선수 경기 횟수가 많다는 게. 물론 다른 선수들이 사정이 있어서 경기를 못한 건 맞죠. 뭐 부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벌써 13전이나 했다는 게 저는 요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13전 하면서 경험치를 엄청 많이 쌓았던 게, 그리고 전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UFC 내에서 9승 4패로. 그리고 그 4패도 그 본인을 이겼던 선수들이 굉장히 셉니다. 알리스 캐로프, 요것도 이번에 굉장히 접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가 이겼다 볼 수 있는 경기고, 안드레 무니즈도 요 경기도 스플릿이었고 이거 뭐 판정 억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자, 로드리게스 경기는 졌지만 이것도 박주영 선수가 KO 당하기 전에 뭐 본인이 오히려 로드리게스를 좀 데미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앤토니 헤르난데즈는 체력이 그냥 미친 괴물이라는 거 요즘 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엄청 강력한 랭커고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4번을 졌지만 그 4번 졌는 그 상대들도 엄청 강력한 상대들이다. 이번에 박주영 선수가 뭐 판정승을 했었다면 제가 봤을 때 다음 경기에서 랭커랑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봅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판정패를 했기 때문에 랭커랑은 못할 거고요. 저는 그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 상대 로만 코필로프랑 그레고리 로드리게스가 경기가 잡혀 있는데요. 요거 승자랑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승자는 좀 랭킹에 많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자랑 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 패자랑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드리게스가 만약에 져서 뭐 하게 된다면 2차전으로, 그러면 이제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로드리게스가 화력은 좀 많이 세거든요. 굉장히 셉니다, 주먹이. 근데 또 로드리게스가 체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1차전에서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요 경기도, 근데 솔직히 로드리게스 주먹이 너무 세가지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경기일 수도 있다만, 박주영 선수가 1차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몇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특히 체력에서 확실히 좀 우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 보고요. 제가 그래서 박주영 선수와 이크람의 경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판정은 졌지만, 근데 졌어도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박주영 선수가 경기 탐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늦어도 내년 봄 안에는 다시 경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가 이번보다도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